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피곤하지? 혹시 주말 내내 쉬었는데도 월요일 아침이 더 피곤하거나 자기 전에 이불킥하느라 밤을 꼴딱 새우신 적 있나요? 그건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남들보다 고성능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를 괴롭히던 그 복잡한 머릿속이 사실은 상위 1%의 지능이라는 놀라운 증거와 과열된 뇌를 식혀주는 천재들의 휴식법을 얻어가실 겁니다. 지금 바로 충전 시작합니다. 솔직히 우리 다들 한 번쯤은 겪어봤잖아요.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딱 유튜브 쇼츠 하나만 보고 자야지 하고 켰는데 정신 차려보니 새벽 3시가 되어버린 상황 말이에요. 분명히 5분만 보려고 했는데 알고리즘이 기가 막히게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계속 추천해주니까 엄지손가락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을 끈 뒤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이 무한 스크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퇴근길에 문득 아까 내가 팀장님한테 말 실수했나? 이런 생각 하나가 딱 떠올랐다고 찝시다. 보통 사람들은 에이, 별일 아니겠지 하고 생각의 앱을 종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뇌는 다릅니다. 그 검색어를 입력하는 순간 뇌 속에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하죠. 첫 번째 추천 영상으로 아까 팀장님이 지었던 묘한 표정 초단위 분석 영상이 뜨고요. 이어서 맞춤 동영상으로 3년 전 회식 때 내가 했던 비슷한 실수 모음집이 자동 재생됩니다. 잊고 싶었던 흑역사들이 고화질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다가 인사고가 망하고 회사 잘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알고리즘이 완벽한 공포영화 한 편을 뚝딱 만들어내서 내 눈앞에 틀어주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만 생각하고 자고 싶은데 뇌가 멋대로 자동 재생 기능을 켜버린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때문에 몸은 침대에 가만히 있지만 머릿속은 전쟁터가 따로 없죠. 도대체 내 머릿속 알고리즘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설계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자신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예민할까? 왜 쿨하지 못하고 사서 걱정을 할까라며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팩트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성능이 너무 뛰어난 고사양 프로세서를 장착하고 있을 뿐이죠. 보통 사람들의 뇌가 키워드 하나를 입력하면 결과가 딱 하나만 나오는 심플한 구형 검색창이라면 여러분의 뇌는 키워드 하나만 넣어도 연관 검색어, 추천 영상, 심지어 미래 예측 시나리오까지 수십 개의 데이터를 0.1초 만에 동시에 처리하는 최신형 AI 인진입니다. MIT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무는 사람들의 뇌는 일반인보다 정보의 연결성이 훨씬 뛰어나다고 해요. 남들은 A를 보면 A네 하고 그냥 넘기지만 여러분은 A를 보면서 B를 떠올리고 C를 연결해서 결국 Z라는 결론까지 내다보는 능력을 타고난 겁니다. 문제는 이 고성능 엔진이 24시간 꺼지지 않고 돌아가다 보니 당연히 뇌의 발열이 심하고 배터리가 광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보다 40%나 더 많은 에너지를 태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억울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남들은 주말에 집에서 푹 쉬면 에너지가 충전된다는데 왜 우리는 주말 내내 누워 있었는데도 월요일 아침에 더 피곤한 걸까요? 그건 여러분의 뇌에 절전 모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마트폰도 내가 안 쓰고 가만히 두면 화면이 꺼지면서 배터리를 아끼는 절전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뇌도 똑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릴 때 작동하는 뇌의 상태를 전문 용어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뇌의 대기 모드 같은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대기 모드에서 뇌가 진짜 휴식을 취합니다.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뇌는 이 대기 모드조차 남다릅니다. 멍하니 있는 그 순간에도 백그라운드에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아까 친구 표정이 왜 그랬지?
내일 회의 때 무슨 질문이 나올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디로 가는 걸까? 남들은 화면이 꺼진 상태로 쉬고 있을 때 여러분은 화면만 꺼졌지 뇌 안에서는 4K 고화질 영상을 수십 개씩 다운로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몸은 침대에 있어도 뇌는 철인 3종 경기를 뛴 것처럼 방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뇌는 굳이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해 가면서 사서 걱정을 하는 걸까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살면 안 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 답을 줍니다. 생각이 많고 불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매일 밤 느끼는 그 지긋지긋한 불안감은 성격이 꼬여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뮬레이션 능력이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간다고 쳐볼까요? 보통 사람들은 와, 신난다 하고 그냥 짐 싸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다릅니다. 출발 전부터 머릿속에서 수십 편의 재난 영화를 찍기 시작하죠. 혹시 비행기가 연착되면 어떡하지? 가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숙소가 사진이랑 다르면? 남들이 보기엔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태평하게 있을 때 여러분의 뇌는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수까지 미리 계산해서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짜고 있는 거니까요. 문제는 모든 결과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모든 고통도 미리 생생하게 상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자주 불안하고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결함이 아닙니다. 고사양 그래픽카드를 돌리려면 발열이 심하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의 불안은 그 비상한 지능을 사용하기 위해 내야 하는 일종의 지능세 같은 겁니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가진 자산이 많다는 증거니까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많아? 그냥 좀 단순하게 살아라. 쿨하지 못하게 왜 그래? 살면서 이런 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보셨죠? 특히 여러 사람이 모인 회식 자리나 가벼운 스몰 토크를 할 때 여러분은 종종 겉돌거나 묘한 소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남들은 오늘 날씨 좋네? 그 드라마 봤어? 하며 탁구공 주고받듯 가볍게 대화를 이어가는데 이상하게 여러분은 그 대화에 끼기가 어렵고 재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뇌는 표면적인 정보에는 흥미를 못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 동료가 웃으면서 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뇌는 검색 결과 괜찮음 하고 심플하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고성능 엔진은 다릅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미세한 입꼬리의 떨림, 평소보다 한 톤 낮아진 목소리, 불안하게 움직이는 눈동자까지 전부 데이터로 수집해버리죠. 이렇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이고 느껴지니까 혼자 신경 쓰고 혼자 눈치 보고 혼자 마음이 쓰입니다. 남들은 분위기 좋은데 왜 그래? 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그 공기 속에 떠다니는 미묘한 긴장감 때문에 숨이 막히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유별나서가 아닙니다. 단지 남들보다 데이터 수신 감도가 너무 좋아서 생기는 정보 과부하 상태일 뿐입니다. 남들은 못 듣는 주파수까지 다 듣고 있으니 당연히 더 피곤할 수밖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엄청난 단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피곤하고 예민한 뇌가 가진 진짜 슈퍼파워가 있거든요. 바로 남들이 절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창의력 점수가 평균 67%나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뇌는 점 하나를 보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점들을 연결해서 별자리를 그려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오늘 비 오네, 우산 챙겨야지 하고 끝날 때
여러분은 빗소니의 리듬에서 안정을 느끼고 비냄새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더 나아가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삶의 이치까지 연결해버립니다. 이건 잡생각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발견하고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 즉 AI 시대가 가장 원한다는 창의적 융합 능력을 여러분은 이미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남들보다 더 많이 슬퍼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남들보다 더 깊게 감동하고 더 진하게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 하나, 노을 지는 하늘의 색감,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 한 줄에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풍부한 감수성. 그건 뇌의 해상도가 낮으면 절대 누릴 수 없는 고성능 뇌를 가진 여러분만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성능 엔진이 과열되지 않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는 것처럼 생각은 억누를수록 더 강한 압력으로 튀어오르거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뇌의 램 메모리를 비우는 것, 즉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것, 엑스터널리제이션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피곤한 이유는 처리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며 계속해서 이거 기억해, 이거 해결해 라고 알림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때 종이와 펜을 꺼내서 그 생각들을 배설하듯 쏟아내보세요. 형식도 필요 없고 예쁜 글씨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문장, 심지어 욕설까지 전부 다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종이에 적는 순간 우리 뇌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아, 이 정보는 외부 장치에 안전하게 저장됐구나. 이제 까먹어도 되겠다. 그제야 비로소 뇌는 꽉 쥐고 있던 데이터의 접속을 끊고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또 하나의 팁은 걱정 시간을 예약해두는 겁니다.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켜지는 걱정 앱 때문에 힘들다면 아예 밤 9시부터 9시 20분까지만 걱정하자 라고 알람을 맞춰두세요. 낮에 걱정거리가 떠오르면 지금은 아니야. 이따 9시에 처리해줄게 라고 미루고 메모장에 키워드만 적어두는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뇌도 훈련하면 주인님이 이따가 확실하게 처리해주는구나 라고 믿고 그때까지 보채지 않고 기다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24시간 윙윙거리며 돌아가던 여러분의 머릿속 펜소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볼까요? 여러분은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겁니다. 느린 게 아니라 깊은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상위 1%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제발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라며 자신의 고성능 뇌를 탓하지 마세요. 4K 화질을 지원하는 모니터를 남들이랑 똑같아지려고 억지로 720p로 낮춰서 쓸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 과열되지 않게 가끔씩 글쓰기로 열기를 식혀주고 걱정 시간을 정해서 전원을 관리해주면 됩니다. 단순함이 미덕인 세상이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하고 누군가는 타인의 깊은 슬픔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딥싱커인 여러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방전된 제작자의 배터리를 충전시킵니다. 그때까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한 주 보내세요.